여러분, 기술 업계에도 쌍둥이가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바로 이 두 회사입니다. 오늘은요, 지난 40년 동안 정말 신기할 정도로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똑같은 길을 걸어온 두 거대 기업, 어도비와 오토데스크의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요즘 정말 뜨거운 질문이죠. 바다에서 스파게티 먹는 우주비행사, 뭐 이런 식으로 글자 몇 개만 치면 그림이 뚝딱 나오는 시대잖아요. 이런 AI 시대에 과연 포토샵 같은 전문 프로그램이 이제 쓸모 없어지는 걸까요? 설 자리를 잃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요, 지난 40년 동안 각자의 세계를 완전히 지배해온 두 제국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바로 평면의 세계, 그러니까 2D 디지털 컨텐츠의 제왕, 어도비, 그리고 입체 세계, 즉 3D 디자인의 거인, 오토데스크입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게 뭔지 아세요? 이 두 회사의 역사가요, 마치 누가 일부러 짜놓은 각본처럼 정말 정확하게 같은 해 거의 똑같은 방식으로 시작됐다는 겁니다. 정말 신기하죠? 때는 1982년, 이제 막 개인용 컴퓨터, PC가 세상을 바꿀 거라고 예견했던 똑똑한 엔지니어들이 두 회사를 딱 세웁니다. 그리고 정말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1985년, 86년 연달아서 주식시장에 상장을 해요. 본격적인 경쟁의 시작을 알린 거죠. 자, 보세요. 어도비는 그 유명한 제록스 연구소 출신들이 만들었어요. 화면에 보이는 걸 어떻게 종이에 똑같이 찍어낼까? 이 혁신적인 프린팅 기술로 시작했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다른 쪽에서는 존 오커라는 프로그래머와 동료들이 뭘 했냐면, 원래는 엄청 비싼 컴퓨터에서만 돌아가던 전문 설계 프로그램을 우리 집 PC에서도 쓸 수 있게 만든 거예요. 바로 오토캐드죠. 결국 둘 다 뭐예요? 전문가들만 쓰던 비싼 도구를 우리 같은 일반인에게 가져다 준 겁니다. 이렇게 정말 비슷하게 출발한 두 회사, 이들이 각자 다른 영역에서 어떻게 자신들만의 거대한 디지털 제국을 만들어 나갔을까요? 한번 보시죠. 어도비의 전략은 정말 체계적이었어요. 먼저 인쇄 기술로 딱 기발을 잡고, 그 다음엔 일러스트레이터로 그래픽, 그리고 그 유명한 포토숍으로 이미지, PDF로 문서, 심지어 프리미어로 영상까지. 그러니까 2D 세계에서 우리가 뭔가를 창작하는 모든 과정을 하나씩 전부 다 장악해 나간 거죠. 자, 여기서 또 놀라운 점. 바로 그 시간에 오토데스크는 3D 세계에서 완전 똑같은 일을 하고 있었어요. DWG라는 자기들만의 파일 형식을 아예 산업 표준으로 만들어버리고, 이걸로 뭘 했냐? 건축 설계, 자동차, 비행기 만드는 거, 심지어 우리가 극장에서 보는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의 화려한 특수효과까지 3D가 쓰이는 곳이라면 정말 어디에나 오토데스크가 있었던 겁니다. 이 두 제국이 가진 가장 강력한 공통무기가 있었는데 바로 인수합병입니다. 모든 걸 직접 개발하는 게 아니었어요. 포토샵이나 3ds max처럼 와, 저 기술은 시장을 바꾸겠다 싶은 회사가 나타나면 그냥 통째로 사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잠재적인 경쟁자를 없애고 그 엄청난 기술은 자기들 제국 안으로 쏙 흡수해버린 거죠. 정말 영리하죠? 자, 이렇게 수십 년 동안 두 회사는 프로그램을 CD에 담아서 파는 우리에게도 아주 익숙한 방식으로 제국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모든 게 바뀌기 시작했죠. 그러자 이 두 회사는 정말 또다시 똑같은 결정을 내립니다. 이건 정말 급진적이었고 처음에는 모든 사용자들한테 엄청난 욕을 먹었던 결정이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바로 프로그램을 한 번 사면 평생 쓰는 방식. 이걸 아예 없애버리고 매달 돈을 내는 구독으로 바꾼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한 번 사면 내 거였던 프로그램을 갑자기 월세 내고 빌려 써야 하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당연히 고객들은 이게 뭐냐면서 격분했고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죠.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당장의 비난은 좀 감소해야 했지만 이 결정 하나로 새 버전 나올 때만 돈이 들어오던 그런 불안정한 매출 구조가 매달 꼬박꼬박 현금이 들어오는 엄청나게 안정적인 성장 엔진으로 바뀐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어도비가 먼저 이 욕먹는 길을 갔고 오토데스크가 바로 그 뒤를 똑같이 따라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야기의 무대는 현재, 바로 오늘로 넘어옵니다. 구독 모델로 클라우드 시대에 완벽하게 적응한 두 제국 앞에 역사상 가장 큰 도전이자 기회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생성형 AI죠. 위협은 아주 명확했어요. 글자 몇 개만 치면 전문가 뺨치는 이미지나 디자인이 나오는데
굳이 몇 년씩 고생해서 포토샵이나 오토캐드를 배울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이건 정말 제국의 존립 자체를 뒤흔들 수 있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 평행이론이 등장합니다. 두 회사는 AI를 우리를 대체할 위협으로 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에게 더 강력한 힘을 실어줄 기회로 본 거죠. AI가 창작자를 없애는 게 아니라 오히려 창작자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뭐랄까, 엄청나게 똑똑한 조수, 부조종사가 될 거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어도비는 파이어플라이라는 AI를 포토샵 안에 쏙 집어넣어서 비어있는 부분을 감쪽같이 채워주는 생성형 채우기 같은 기능을 만들었고요. 오토데스크는 AI가 알아서 수천 가지의 설계 디자인을 제안해주는 생성형 디자인으로 판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40년 동안 각자 자기 길만 가던 이 두 회사가 이제는 AI 분야에서 서로의 기술을 연결하면서 협력까지 시작했다는 겁니다. 평행선이 드디어 만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전혀 다른 이 두 회사가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렇게까지 똑같은 성공 공식을 따를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두 회사의 DNA에 아주 깊이 새겨져 있는 4단계 성공 전략에 있습니다. 자, 그 전략이 뭐냐면요. 첫째, PDF나 DWG처럼 자기들 기술을 아예 산업 표준으로 만들어서 시장을 장악한다. 둘째, 혁신은 인수를 통해 빠르게 한다. 셋째, 기존의 상공 방식에 안주하지 않고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모든 걸 뒤엎고 새로운 모델로 갈아탄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 플래시 같은 과거의 기술은 미련 없이 버리고 AI 같은 새로운 기술의 물결에 재빨리 올라탄다. 이겁니다. 특히 오토데스크에는 빠른 실패, 즉 패스트 페일이라는 문화가 있는데요. 이게 바로 그들의 적응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성공할 때까지 완벽하게 준비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 해보고 실패할 거면 빨리 실패해서 거기서 배울 걸 배우고 더 똑똑해진 상태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정말 멋지지 않나요? 1982년 PC혁명이 막 시작될 때 쌍둥이처럼 태어나서 40년이 지난 지금 AI 혁명의 최전선에 나란히 서기까지 어도비와 오토데스크의 이야기는 거대한 기술 제국이 어떻게 변화의 파도를 타고 살아남는지를 보여주는 그야말로 완벽한 교과서와 같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이것 하나뿐이겠죠. 이들의 놀라운 평행 우주는 앞으로의 40년 동안 또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줄까요?